금마도 결혼하나. 와, 니도 다음 주에 상견례 한다고? 다 가네, 다 가. 다 가라, 씨.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결혼제도, 결혼에 대한 관념이 너무 다르구나. 세계적인 트렌드는 결혼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 친구는 25년 동안 와이프라고 하지 않고 걸프렌드라고 말합니다. 한국 나이로 33살. 제 주위의 지인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 둘씩 결혼을 하고 자식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친구랑 오랜만에 연락을 하다가 그 친구가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진지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싱숭생숭해요. 부럽기도 하고, 저도 이제 진지하게 결혼 생각을 했던 여자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으로 결국 결혼을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여러 가지 조건들보다도 제 마음가짐이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 인생 선배분들께서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참 결혼이란 게 그냥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학창 시절 보내던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아빠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어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한 분들 보면 진짜 존경스럽고, 진짜 가족을 이룬다는 거는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간 가족을 이루고 싶죠. 근데 제가 옛날에 굉장히 진지하게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친구랑 결혼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생각이, 상견례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제 가족들이 공개가 돼야 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은 가족 간의 결혼이다. 저는 제 가족에 대한 아픔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남 앞에서 제 가족을 막 이렇게 보여줄 만큼 당당하거나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마음 한켠에 항상 큰 돌덩이가 있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가족을 생각하면. 당시에 제가 S 대기업을 다니고 제 능력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제 전 여친이나 또 전 여친 가족분들이 좋아했던 경우도 있어요. 제 개인만 보면은 저는 그분들에게 굉장히 당당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 가족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뭐 결혼에 대한 어떤 진지한 마음가짐이나 뭐 철이 덜 들었거나 아직은 더 자유롭고 싶거나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한국을 떠나서 이제 세계여행을 시작하고 호주에 이렇게 살면서 새로운 결혼 제도들을 봤어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결혼 제도, 결혼에 대한 관념이 너무 다르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트렌드는 결혼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혼은 법적, 제도적 결혼.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을 올리고 공식적으로 페이퍼에 사인을 하는 그런 결혼. 물론 사람들은 다 사랑을 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기를 낳아서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동거하는 거 아니야? 사실혼 관계를 말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내 한국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사실혼이에요. 그럼 왜 그게 결혼한 거 아니냐? 이거는 문화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말하는 결혼은 법적인 페이퍼워크가 결혼입니다. 결혼식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 엄연히 굉장히 구분해서 말을 하고 이 법적인 의미를 굉장히 다르게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여행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커플들,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첫 번째 까미노 여행에서 만났던 65살짜리 마이클이라는 독일 친구, 너 결혼했어? 자녀는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긴 결혼 안 했고 걸프렌드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 걸프렌드인가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라고 하고 그 둘 사이에 자녀가 또 3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25년 동안 와이프라고 하지 않고 걸프렌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그 정도 살 것 같으면 자녀도 있으면 그냥 결혼하고 법적으로 사인하면 되지 않냐? 왜 안 해?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법적인 사인을 하는 거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어렸을 때 20살 초반에 결혼을 한 번 해서 이혼을 한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는 경제권밖에 없대요. 그 친구가 말하길. 사실 이혼을 안 하고 평생 동안 살면 좋은데, 워낙 이 세상이, 한국도 대략 퍼센테이지로 보면 40%가 이혼을 하고, 옛날에 어떤 결혼 문화하고 다르잖아요.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혼을 했고 제 주위에도 이혼하신 분들 많아요. 이게 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면은
이혼할 시에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대요. 뭐 한국도 제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독일 친구는 변호사 비용이라던가 양육권 분쟁 이런 것들 등등등이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고 해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야 너무 넌 로맨스가 없는 거 아니냐, 결혼은 무슨 돈 얘기만 하냐, 그리고 결혼을 누가 하면서 이혼할 걸 누가 걱정하고 결혼하냐. 야 초이 네가 살아봐 한번. 그게 네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아. 그 친구는 저보다 인생을 훨씬 많이 살았잖아요. 65살이니까. 당연히 사람은 사랑을 하고 삽니다. 예. 결혼을 안 한다 뿐이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를 다시 만나서 결혼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해요. 이렇게 결혼을 안 하니까 장점이 몇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로는 가족 간에 서로 부담이 없어요. 뭐 서양권도 서로가 좋아해서 결혼하는 건 맞지만 결국에는 가족 간의 어떤 연결고리입니다. 그런 부담이 없고 서로 뭐 살다가 잘 안 맞으면은 그냥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경제적 부담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해도 서로 책임을 다하긴 다해요. 왜냐면 서로 사랑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둘 사이에 자녀가 생기면 어떡하냐, 법적 보호를 못 받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양육권 문제라던가 나중에 뭐 법적인 상속 문제라던가 뭐 의료보험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죠. 저도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사고방식이더라고. 지금 제가 독일을 예로 들고 있지만 스페인 친구, 뭐 호주 친구, 브라질 친구, 다른 몇몇 국가들의 사례들이 많았어요. 근데 비슷해요, 대부분. 중요한 거는 그 나라의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을 보면 부모에 기속되질 않아요. 배우자, 뭐 아내와 남편 이렇게 있지만 서로 각각의 개체로 보고 자녀는 자녀대로 또 법적으로 다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사실혼 관계로 다 인정이 돼요. 약간 파트너십이라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유산 상속제도 이런 게 있잖아요. 법정 상속 이런 거 있잖아요.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죽으면 당연하게 법적인 아내가 상속 재산을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지정을 해놓으면 또 문제없이 상속이 되고, 사실혼 관계더라도 자녀에 대한 상속은 어머니가 죽건 아버지가 죽건 이 둘 각각이 헤어지건 아버지의 핏줄은 나고 어머니의 핏줄 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헤어져서 다른 사람과 산다 하더라도 저는 결국에 핏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뭐 상속이라던가 이런 경제적인 보호는 다 받을 수가 있대요. 자녀에 대한 뭐 권리나 의무도 사실혼 관계에 의해서 모두 적용이 되고요. 교육을 시킨다던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될 의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안 돼서 사실 사실혼을 통해서 자녀가 좀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중학교 때인가 그 노무현 정권 때죠. 그때 호주제가 폐지됐잖아요. 그때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죠. 이혼이란 게 만연해지는 사회인데 아주 구시대적인 약간 조선시대 스타일의 호주제가 아직도 그때까지 있어서 이혼한 부모님과 살아가는, 예를 들면 어머니와 살아가는 저 같은 자녀 같은 경우는 이 호주제 때문에 아버지의 법적인 권리 행사에 구속이 돼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제도적으로 한국이 선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문화하고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만났던 이러한 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커플들은 뭔가 마인드가 자유로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막 바람피고 함부로 뭐 외도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단순히 결혼 제도라던가 형식적인 부분에 구속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 간의 신뢰와 어떤 믿음, 사랑에 더 집중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로가 좋으면 그냥 같이 살면서 경제활동도 같이 하고 좀 더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고 싶으면은 뭐 자녀도 놓을 수 있고. 한국 밖에 나와서 살면서 만난 여자들은 대부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하겠다, 사랑을 안 하겠다, 남자친구를 안 만들겠다 이게 아니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제 33살의 나이가 대부분이 이제 결혼 안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제 주위에. 근데 이 호주라던가 다른 나라의 친구들은 결혼을 한 친구들이 더 적습니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없지만 저는 좀 제 입장에서는 그냥 좀 자유롭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은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좀 형식이나 제도, 뭐 경제적인 그런 부담에 국한되지 않고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한국에서도 뭐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대에 있는 결혼 제도가 사실은
뭐 인류 역사상 그렇게 오래된 제도가 아니거든요. 100년, 200년 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완벽하지도 않고 현 시대가 변하면서 결혼제도나 이혼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결혼식을 하든지 형식적으로 뭐 법적으로 사인을 하든지 그런 걸 떠나서 사랑을 하고 반려자를 찾아서 같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은 건 변함이 없어요. 오늘 갑자기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뭐 결혼 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댓글에 뭐 네 얼굴로 누굴 사귄다고? 네 얼굴로 결혼한다고? 이렇게 댓글 다신 분 있는데 얼굴로 연애합니까? 하수야, 연애 하수. 남자는